여러분, 한때 170만 원도 넘었던 황제주, LG 생활건강 기억하시죠? 근데 지금 주가가 28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. 고점 생각하면 뭐 거의 80% 넘게 빠진 건데 정말 믿기 힘든 숫자죠. 도대체 이 K뷰티 거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 보면서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LG 생활건강하면 보통 이제 화장품, 그리고 생활용품, 음료 이 세 가지 큰 축으로 사업을 하잖아요. 오늘은 특히 그 위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장품 사업, 이쪽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. 부진 원인이 뭔지, 또 회사가 돌파구로 삼으려는 북미 시장은 어떤 상황인지, 그리고 새로운 CEO 역할까지. 네,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냉정하게 분석해서요. 여러분이 이 불확실성 속에서 핵심을 좀 잡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핵심 문제부터 짚어보죠. 역시 가장 큰 문제는 화장품 사업부 쪽이죠. 2025년 2분기 실적 보니까 20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기록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3분기엔 적자 폭이 더 커질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. 네, 우려가 크죠. 아니, 과거에 그 엄청난 영광을 이끌었던 대표 브랜드 후 있잖아요. 네.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? 그게 뭐랄까 참 아이러니한 건데 바로 그 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결국 성공의 저주가 된 셈입니다. 예전에는 중국 시장이랑 면세 채널이 잘 나갈 때 정말 효자 노릇을 똑똑히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중국 내에서 애국 소비, 그 과차오라고 하죠. 그게 확산되고 면세 채널 수익성도 확 나빠지면서 직격탄을 맞았군요. 네, 그렇죠. 경쟁사들은 보면 발빠르게 중국 의존도를 좀 줄이고 북미나 다른 쪽으로 막 눈을 돌렸는데 LG생활건강은 그 변화에 좀 늦었다.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. 화장품에 이렇게 좀 휘청이는 동안에 그래도 다른 사업들이 좀 받쳐주고 있다면서요? 그 생활용품 HDB 사업부랑 음료 사업부는 꽤 안정적이라고요. 네네. 그 부분은 맞습니다. 우리한테 익숙한 뭐 엘라스틴, 페리오 이런 거나 또 코카콜라 같은 브랜드들이 있으니까요. 정확합니다. 그 HDB랑 음료 사업부는 뭐랄까 꾸준히 현금을 벌어들이면서 회사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. 특히 그 코카콜라 운영하면서 쌓은 경험이 있잖아요. 네, 유통망 관리 능력. 그렇죠. 그 강력한 유통망 관리 능력은 나중에 북미 시장에서 인수한 화장품 브랜드들 확산할 때 분명히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게 또 양날의 검일 수도 있는 게 어떤 면에서요? 이 안정적인 사업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 화장품 사업에 좀 과감한 구조조정이나 혁신을 해야 하는데 그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.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회사가 꺼내든 카드가 북미 시장 공략 그리고 새로운 CEO 영입 이거군요. 북미 쪽에 돈을 꽤 많이 썼더라고요. 6천억 넘게 투자해서 더크람숍 같은 브랜드를 인수했죠. 네, 맞습니다. 특히 그 Z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더크램숍. 이게 최근에 좀 복잡했던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그걸 마무리하고 이제 100% 자회사로 편입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북미 사업의 어떤 핵심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그럼 이제 좀 뭔가 보여주겠네요. 근데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. 왜냐하면 인수한 기업들 대부분이 아직은 적자 성패예요. 그래요? 네, 그래서 이 M&A 성과가 눈에 보이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하고요.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죠. 그 인수 후 통합 과정, PMI라고 하잖아요. 네, PMI. 이 과정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정말 실력을 보여줄 시험대가 될 겁니다. 그리고 이런 M&A 전략과 함께 또 다른 카드가 바로 새로운 리더십, 이선주 신임 대표 영입이죠. 로레알 출신 마케팅 전문가라고 하던데요. 네, 그렇죠. 아무래도 브랜드 경쟁력이 약화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입니다. 브랜드 이미지를 좀 새롭게 하고 글로벌 전략도 다시 짜고 이런 데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죠. 확실히 좀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. 네.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장 보이는 재무 상황은 사실 좀 냉혹합니다. 그렇죠.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. 2025년 전체 영업이익이 한 39%, 거의 40% 가까이 급감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. ROE, 그러니까 자기자본이익률은 2%대까지 떨어졌습니다. 이건 정말 낮은 수치거든요. 2%대요? 와. 네. 그래서 최근에 신한투자증권 같은 곳에서도 목표 주가를 좀 내렸고요. 또 하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게 재고자산입니다. 이게 늘고 있는지도 좀 체크해야 할 숨겨진 리스크일 수 있어요. 시장에서는 그럼 지금 LG생활건강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? 예전에는 정말 K뷰티 대표 주자였는데 요즘엔 뭐랄까 중국 소비나 럭셔리 화장품 이쪽 테마가 좀 약해지면서 시장 관심에서 좀 멀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.
네, 정확하게 좋습니다. 요즘 K뷰티 시장의 주도 테마는 사실 북미 쪽 인디 브랜드나 아니면 뷰티 디바이스 이쪽으로 좀 넘어갔어요. 그래서 LG 생활건강이 다시 시장의 어떤 주도적인 위치로 올라서려면 결국은 북미 시장 성공이라는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확실하게 좀 증명해야 합니다. 근데 수급 동향을 보면 좀 흥미로운 점이 있긴 해요. 어떤 건데요?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지 최근 저점 부근 대략 한 28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이 구간에서 좀 순매수라는 모습이 보이거든요. 아, 바닥이라고 보는 걸까요? 뭐 그럴 수도 있겠죠. 근데 반대로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좀 지켜보자 이런 관망세가 강합니다. 아, 외국인이랑 기관 시각이 좀 엇갈리는군요. 네, 그렇죠. 이 엇갈리는 시선 자체가 현재 LG생활건강이 처한 어떤 복잡한 상황을 딱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LG생활건강은 과거에 잘 통했던 공식, 그러니까 중국 시장하고 후 브랜드 중심 전략,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 북미 시장을 뚫고 또 브랜드 자체를 혁신해야 하는 굉장히 큰 전환점에 서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성급하게 기대를 갖기보다는 명확한 턴어라운드 신호가 보이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죠. 저희가 주목하는 세 가지 핵심 관전 포인트, 이거 좀 말씀드리면요. 네, 중요하겠네요. 북미 사업 매출이 정말 눈에 띄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, 그리고 셋째는 지금 관망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순매수로 돌아서는지, 이 세 가지 신호가 나타나는지를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명확한 세 가지 신호네요.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 LG생활건강 이야기가 여러분의 판단에 좀 더 깊이를 더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단순히 재무적인 턴어라운드,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때 정말 시장을 지배했던 이런 거대 기업이 스스로의 성공 DNA랄까요? 조직 문화랄까요? 이런 걸 바꾸는 게 과연 얼마나 어려운 도전일까? 어쩌면 눈에 보이는 실적보다 이 보이지 않는 내부의 변화, 이 전략적이고 문화적인 변화의 성공 여부가 LG생활건강의 진짜 미래를 결정짓는 또 다른 핵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